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돌아온 프라델러 K 채널입니다. 개인적인 사연들이 있어 이전 영상을 올린 지 수개월 만에 영상을 찍어봅니다. 다들 많이 늙지 않으셨는지요? 무엇을 만들어 볼까 고민하다가 이번에 집어든 모형은 바로 이 녀석입니다. 라이필드 모델에서 2024년에 내놓은 1:35 스케일 러시아의 T-86K 지휘 전차입니다. 이 금형은 2023년 T-86 모형의 금형에 부품이 더 추가된 모형입니다. 역동적인 T-86K 전차가 먼지를 내뿜으면서 달려오는 모습이 끝내주는군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설명서입니다. 부품의 조립 과정을 단색이 아닌 몇 가지 색상의 차이를 두면서 3D 입체 그림까지 실어 놓아서 그냥 쳐다만 봐도 흐뭇한 미소를 짓게 하는 그런 설명서입니다. 부착면에는 붉은색으로 표시해 놓아서 본드칠을 어디다 해야 하는지 친절하게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책자형의 장점인 펼쳐보기도 쉽고 공간도 적게 차지하지 않는 형태로 조립 과정에 걸리적거리는 설명서들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설명서에도 조립 과정이 빠져있는 등 몇 군데 오류가 있긴 합니다만 우리 똑똑한 모형인들이 알아서 잘 조립할 것이란 강인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형 회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색 정보와 마킹 작업을 위해 컬러 페이지가 있지만 전차의 위장 무늬를 잘 살펴보기에는 부족함에 아쉬움이 좀 있어 약간의 씁쓸함을 안겨줍니다. 내용물을 살펴보면 무시무시한 양의 포토 해칭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밀도를 높여주는 부품이지만 그만큼 엄청난 작업 난이도를 선사합니다. 별도의 구매 부품이 아닌 관계로 귀찮음이 밀려와도 할 수 없이 이 부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마크는 딱히 특이한 부분 없이 소소하게 제공되고요. 런너에 달려있는 부품들은 매우 정밀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품의 질도 훌륭하고 배치 상태도 아주 양호합니다. 작은 부품이 매우 많아 보입니다. 조그마한 부품을 떼어낼 때는 부품이 날아가지 않도록 방구석에 가서 사방을 막고 니뻐질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날아가는 순간 그 부품은 블랙홀로 빨려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행히도 부품에는 절단면이 잘 표시되어 있고 절단 시에 부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설계를 아주 훌륭하게 해놓았습니다. 러시아 전차들은 표면에 뭐가 그리 많이 붙어 있는지 자잘한 부품들이 많은 것이 보통인데 그로 인해 조립 집중도를 저절로 높여줍니다. 이 모형도 부품 분할 상태가 엄청난데 다른 제품에 비해 그나마 양호하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좋은 핀셋을 사용하는 것이 작은 부품을 다루는 데 스트레스가 덜합니다. 이 제품의 독특한 설계는 바로 이 트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보는 순간 자잘한 양에 압도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품을 보자마자 박스를 닫아버리는 분들이 계시는데 인내는 모형인의 철칙입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도 트랙 노가다를 고통스럽게 진행을 하곤 했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나을 수 있으니 참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전차에 비해 투명 부품도 많이 보이는군요. 견인 로프와 연료관에 사용되는 부품들도 빠짐없이 챙겨놓았습니다. 라이필드 모형 훌륭합니다. 이렇게 많은 부품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설명서를 비롯하여 구성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이제 휘파람을 불며 즐겁게 작업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밤에 휘파람을 불면 귀신을 불러낼 수 있으니 0시 이전에 휘파람을 부시기 바랍니다. 귀신이 아니고 뱀이라고요? 아무튼 시작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디테일에 매료되어 휘파람을 불 줄 알았습니다. 제품은 훌륭합니다만 이 모형을 완성해가는 과정은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하부 자체의 특이한 구조는 오랜만에 집어든 모형인데 공백기의 나른함을 한방에 날려버리는 듯 했습니다. 이 차체의 서스펜션은 정말 리얼하게 재현되어 있는데 조립 과정도 독특한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약간의 심심한 사과를 드려야 할 듯한데요. 촬영 장비를 바꾸면서 열심히 작업 과정을 담았지만 난데없는 난관에 봉착을 했습니다. 조립 과정은 잘 녹화되었는데 웨더링 과정인 중간 과정의 파일들이 감쪽같이 망가져서 실행되지 않는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를 어쩌죠? 제가 재산이 많다면 모든 부동산을 팔아 영상을 복구하는 데 투자를 했겠지만 가진 거라곤 그것 두 쪽밖에 없습니다. 미리 양해를 구하고 영상을 진행하다가 생각나면 또 반성하는 시간을 갖겠으니 너그러이 용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부품의 설계는 매우 훌륭해서 부품이 장착되는 위치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아주 작은 부품들이 많아 다루는 데 불편함이 있지만 위치를 혼동해서 자다가 남의 다리를 긁는 일은 없었습니다. 부품을 쓸데없이 분해해 놓은 듯한 느낌도 드는데 집중력을 높여주기 위한 모형 회사의 큰 배려가 아닐까 생각을 하며 끓어오르는 분노를 잠시 가라앉혀 봅니다. 앞에서도 말했듯 서스펜션의 조립 과정은 독특합니다. 관절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이 구조물이 약간의 움직임이 있다는 증거죠. 설명서에 해당 부위에 접착제를 쓰지 말라고 명확히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 T-86K는 T-86를 기반으로 한 G전차 버전으로 능동 방어장치 등이 추가된 사양이죠. 그래서 하부 주행 장치와 서스펜션의 구조적 특징은 T-86와 완전히 동일합니다.
이 전차는 가스터빈 엔진의 강력한 기동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소련 전차 기술의 장점을 갈아 넣은 고성능 시스템의 특징을 가집니다. 126번의 보기륜 암에는 대형 유압식 레시프로케이팅 텔레스코픽 쇼크 업쇼어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뭔 소리야 이거?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이로 인해 험지 돌파 후 착지 시 진동을 빠르게 잡아준다고 합니다. 안에 들어있는 승무원들의 엉덩이가 시루떡이 될 확률이 줄어들겠죠. 이런 독특한 구조를 그대로 느낄 수 있게 부품을 설계한 모형사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덕분에 이 전차의 서스펜션의 구조를 방바닥에 앉아서 구경할 수 있습니다. 보기륜보다 유도륜들의 탄성이 더욱 훌륭합니다. 울퉁불퉁한 지형에 전차를 얹어 디오라마를 꾸밀 때 리얼한 서스펜션의 모습을 연출하기에 더욱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모형을 서둘러 끝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유혹을 장렬하게 떨쳐내고 단순한 바닥에 이 전차를 전시할 겁니다. 조립 과정에서 가장 큰 난관은 포토 애칭인데요. 몇 개의 큼지막한 애칭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초초미세 애칭들이 사람을 환장하게 만드는 모형이었습니다. 순간 접착제를 사용하여 접착을 해야 하는데 원하는 부위에 붙기보다는 핀셋에 죽 짜고 달라붙는 이 초초미세 애칭에 미쳐 돌아가실 뻔했습니다. 제발 좀 애칭 좀 넣어주지 마세요. 하지만 애칭은 얇은 두께의 부품을 표현하는데 훌륭한 재료입니다. 공짜로 넣어준 것에 감사를 잠시 드리지만 정말 다루기 힘든 부품입니다. 그런 애칭 작업은 조립 과정의 전반에 난관으로 숨어 있으므로 이 제품을 구매하실 분들은 각오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의 과정은 그렇게 스트레스 받을 일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제외하곤 말이죠. 바로 리얼함의 끝을 보여주는 트랙의 조립 시간입니다. 이제는 이런 부품들을 보고 살짝 기겁을 하는 것 외에는 크게 놀랄 일도 아닌 게 되었습니다. 많이 보셨잖아요. 하지만 다른 트랙에 비해 분해도가 더 놀라운 버전입니다. 실제 트랙을 연상할 정도로 관절에 대한 세밀한 집중이 눈에 띄는데요. 그런 결과물을 얻기 위해선 이 트랙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잘라서 준비를 해줘야 합니다. 많이들 해보셨잖아요.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니퍼질을 하다 보면 해가 저물고 어느덧 수북한 부속물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죠. 요 조그마한 녀석들도 다리 저물도록 니퍼질을 해줘야 더 수북한 부품들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일기 시절에 푸짐함을 느낄 수 있지 않나요? 이런 푸짐함을 엄마 뜨개질 하듯 하나하나 꿰줘야 합니다. 이 얼마나 즐겁습니까? 목소리가 점점 간사해지는군요. 조그마한 부품은 트랙 조각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체인 역할을 합니다. 원하신다면 이 조립 과정을 날밤이 새도록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No! 꺼지라고요? 죄송합니다. 다행히 빨리 감기로 진행 속도를 높였습니다. 이렇게 조립하는데 한 줄로 쭉 연결하지 않고 블록블록으로 나누어 완성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트랙 부품을 보다 손쉽게 조립하라고 제작사에서 머리를 좀 썼습니다. 트랙을 조립하다가 끓어오르는 분노를 못 이겨 모형을 던져버릴 분들을 배려한 것이지요. 바로 이 도구인데요. 이는 전차에 장착하는 부품이 아니라 순전히 이 조그마한 부품들을 연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재료인 거죠. 원래는 이 조그마한 미쳐버릴 것 같은 부품들을 일일이 트랙의 끝에 걸어줘야 하는데 이 짓은 정말 눈뜨고는 못할 짓인 거죠. 바로 이런 상황에 사용하라고 준비된 도구입니다. 이 조그마한 부품을 처음에는 몇 개는 잘라내서 도구에 집어넣었는데 이것도 정말 못할 짓입니다. 이 링크들이 달린 런너를 블럭블럭 잘라서 틀에 집어넣은 후 잘라내면 조금 더 쉽게 도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한 링크를 직사각형 안에 꽉 잡혀있는 트랙의 가장자리를 향해 밀어 넣으면 링크가 쏙 박히는 그런 방식입니다. 물론 이 짓도 처음에는 번거로운 작업이지만 자꾸 하다 보면 어느새 손에 익어버립니다. 도구의 효용도는 충분히 있습니다. 일단 제작사의 배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영상은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트랙의 조립과 도색 과정들이 송두리째 날아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항상 반복되는 과정이지만 그래도 여러분에게 과정을 보여드려야 하는데 참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영상은 위장무늬가 완성된 장면으로 점핑을 했습니다. 블랙 프라이머를 완성된 모형에 뿌리고 그 위에 위장무늬 도색을 했습니다. 그렇게 친절하던 설명서는 도색 재료에 대한 구체적 언급 없이 달랑 숫자로 무언가를 표시하고 있는데 군제 라카도료 C318 레이돔색, C120 올리브 그린, C137 타이어 블랙, C78 메탈 블랙을 표기한 것이라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잘 나가다가 이게 뭐하는 짓인지 제작사의 배려에 감사드렸던 거 이리 가져와. 이 위에 유광 클리어로 덮는 장면은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데 영상이 살아있습니다. 위장무늬 도색은 프리핸드로 도색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워낙 표면에 붙어있는 게 많아서 마스킹이나 마스킹 졸 같은 위장무늬 도색용 재료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덕분에 위장무늬 경계는 그리 명확하지 않지만 몇 번에 걸쳐 경계면을 중심으로 재도색을 한 결과입니다. 뭐 별로 관심이 없다고요? 네, 광택이 번뜩이는 표면을 만든 이유는 웨더링을 하기 위해서인데 다시 보니 몇 가지 붓도색들이 완전하지 않아 다시 도색으로 돌아갔습니다. 사실 여기저기 붓도색을 많이 해줬습니다만 영상이 날아가서 살아남은 것은 몇 개 되지 않는 장면들입니다. 그렇게 노하우가 필요한 부분은 아니라 보여드려도 감동은 없기에 다행이지만 씁쓸한 마음은 가실 길이 없네요. 이렇게 붓도색 이후 다시 유광 클리어로 덮고 마크 작업으로 들어갑니다. 마크라고는 달랑 3개에서 4개가 고작이고 그나마 가장 눈에 띄는 곳은 여기 옆면의 숫자가 유일합니다. 항공기 데칼 작업에 비하면 누워서 떡을 먹다가 중간에 잠이 들 정도로 헐렁합니다. 설명서를 보면 탱크 옆면과 앞면에 나 T-80이야 하면서 이름을 알리듯 숫자와 러시아가 박힌 그림이 있지만 이 마크는 행사나 홍보 현장에서나 볼 수 있는 전차 마크라 실전 운영과 동떨어진 것 같아 저는 숫자 방식을 고집했습니다. 마킹 작업한 부위에 다시 유광 클리어로 덮어주고 웨더링에 들어가는데요. 일단 블랙 에나멜 패널 라인 도료를 사용하여 경계들을 명확하게 살려줍니다. 제가 사용하는 주 도료의 성질은 라카 도료입니다. 무지하게 유독하죠. 그리고 조그마한 부품들은 주로 아크릴 도료를 사용하여 붓도색을 합니다. 아크릴은 유독하진 않지만 물 대신 마실 만큼 유익하진 않습니다. 문제는 두 도료를 녹이기 위한 희석제, 물감으로 치면 물과 같은 것이 희석제인데 이 희석제가 라카와 에나멜 그리고 아크릴 도료마다 다릅니다. 제일 힘이 센 녀석은 라카 희석제로서 아크릴 에나멜을 모두 녹여버립니다. 그 중에 가장 힘이 약한 녀석이 물로도 희석되는 아크릴 도료인데 이런 도료의 성질에 맞춰 도색 작업과 웨더링 작업을 해야 합니다. 아크릴이나 에나멜 도색 위에 라카 계열 유광 클리어를 얹으면 튼튼한 보호막이 생긴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위에 에나멜 도료로 웨더링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다 안다고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목에 핏대를 올리며 설명해봤습니다. 이렇게 구석구석 흘려 넣어주고 주변을 닦아주면 목표했던 효과들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작업한 이후에 제가 뭘 했을까요? 도장 표면 위에 찍힘이나 벗겨짐을 표현하기 위해 조금 밝은 색의 아크릴 물감을 사용하여 치핑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이 장면은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날라갔어요. 샤갈! 열렬 구독자분들은 이 작업 절차가 어찌 진행되는지 아실 겁니다. 사진을 보시면 표면 위에 미세한 찍힘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이런 작업을 통해 더 현실적인 전차의 상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 영상에서 보여드릴 수 있겠지요. 이 치핑 작업 이후에 다시 표면에 유광을 덮고 브라운 에나멜로 필터링을 군데군데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갑자기 하부 작업으로 넘어가는데요. 이 두 가지 색을 사용하여 하부 자체를 도색을 할 겁니다. 그 이전에 하부 쪽에 머드 작업을 이미 해준 상태입니다. 머드를 바를 때는 불투명하다가 머드가 완전히 말라 굳으면 이렇게 흙이 약간 묻어있는 느낌만 드는데 사실 표면은 매우 울퉁불퉁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를 더 느낌이 다가올 수 있도록 도색을 합니다. 짙은 브라운과 밝은 브라운을 사용하여 명암 효과를 노리면서 사이드 스커트에 먼지가 묻은 오염된 상태도 노려보면서 뭔가를 계속 노리면서 작업을 해나가면 됩니다. 잘 아시잖아요. 눈치 빠른 분들은 아셨겠지만 제 전차는 모든 부분을 위장무늬로 칠하지 않았습니다. 설명서의 도색 정보에도 힌트가 있지만 사이드 스커트는 고무 재질로 된 부분도 있고 그 위에 뭐냐 포탄이나 총알이 날라오면 왜 이렇게 그게 뭉개버리는 거 그거 있잖아요. 그거 반응장갑 그것이 일부 덮여있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부분의 차이를 또 노리면서 위장무늬를 칠했습니다. 잘했다. 칭찬받으려고 한 건 아니고 단순한 표면보다는 뭔가 질감의 차이도 또 노리는 저의 나름 고뇌한 도색의 스킬이었습니다. 지금은 조금 더 밝은 색으로 명암의 차이를 노리고 있습니다만 사실 완성한 이후에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을 스킬이지만 모든 것이 조그마한 기술들의 조합이 합체하면 영희처리 크로스 아이젠버그 방식으로 리얼함을 살리는 것이지요. 영희처리 크로스 아이젠버그를 모르시나요? 나만 아는 건가? 이제 트랙을 끼워 넣을 수 있는데 여기에서 애를 먹었습니다. 제 계산으로는 사이드 스커트를 장착하고 트랙을 끼워 넣으면 쉽게 장착이 될 줄 알았는데 단단하게 굳은 머드가 트랙에 걸려 집어넣는데 또 샤갈을 날릴 뻔했습니다. 샤갈도 모르시나요? 트랙의 도색은 블랙메탈을 칠한 이후에 블랙 에나멜과 브라운 에나멜 도료를 사용하여 웨더링을 해준 상태입니다만 영상은 안드로메다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빨리 영상을 남겨드리고 싶었지만 이 모형은 조립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고 그런 난관을 스스로 반추하며 좀 더 좋은 카메라를 사용하여 자세한 과정을 선사해드리려 한 노력에도 불구 영상이 날아가는 비참한 상황에 직면하는 등 호르무즈 해역이 빨리 개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전차의 가장 독보적인 특징은 가스터빈 엔진인데 미국의 M1 에이브람스와 함께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가스터빈 구동 전차입니다. 그리고 작은 차체에 복합장갑과 반응장갑이 작은 차체에 쑤셔 넣어져 있고, 쉬토라라는 러시아군의 대표적인 능동방어 시스템 빨간 눈은 날아오는 미사일을 유격탄으로 직접 격추하는 방식이 아니라 강력한 교란전파나 연막으로 미사일의 눈을 멀게 하는 소프트킬 방식의 방어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유용했쥬? 그런 정보와 함께 표면을 다시 무광 클리어로 덮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광을 덮여주면 유광 표면에서 이질감이 느껴졌던 무광의 효과들이 모두 무광으로 바뀌면서 하나의 가족처럼 연대를 결성하게 해줍니다. 따라서 유광의 효과가 필요한 표면에 도색이나 웨더링은 이 이후에 해야겠죠. 투명 부품에는 마스킹 줄을 사용하여 마스킹을 해줬었고요. 마스킹을 뜯어내고 도색되지 않은 부분은 붓도색으로 마무리를 해주면 됩니다. 안타깝게도 이번에 LED 조명을 심어주지 않은 게 후회가 되는데요. 이미 늦었습니다. 이제 영상의 후반부인 메탈 도료를 사용하여 엣지의 금속의 느낌을 가미하는 드라이브러싱 및 붓질입니다. 지금이라도 LED 조명을 심어주고 싶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니, 심을까? 아이씨, 그냥 가. 항상 완성하고 나면 뭔가 2% 부족한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이 느낌 그대로 다음 작업에 반영하면 됩니다. 제가 이전 공백 기간 동안 시험 준비를 하면서 모형 작업을 잠시 쉬는 사이 감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런 취미는 하면 할수록 나도 모르게 실력이 조금씩 상승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도 생기게 마련인데, 여러분들은 꾸준히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만들어 보고 적용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전차는 우리나라 육군과도 인연이 있습니다. T-86와 T-86K가 1990년대 초 불금 사업으로 들어왔는데 T-86K는 2대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쉬토라는 제외되었다고 하니 빨간 눈의 전차는 국내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역사가 우리 K2 흑표전차 개발에 밑거름이 되었다고 하니 여러분들이 이 전차를 만드신다면 쉬토라 드럼통 다 떼어내고 한국 육군용으로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영상은 이렇게 줄여야겠습니다. 더 이상 보여드릴 것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특출한 기법들은 모두 사라지고 저의 기괴한 음성만 열심히 들은 셈이 되었네요. 오늘 영상도 즐겁게 보셨기를 기원해 봅니다. 다음에는 실수 없이 영상을 완벽하게, 그리고 결과물도 완벽하게 만들어서 선보이겠습니다. 다음 영상까지 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